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속도와 거리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수학습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였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였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하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자, 만약에 어떠한 점이 수직선상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도록 운동을 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2초부터 5초까지는 실제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5초부터 7초까지는 속도의 값이 이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운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 2초부터 7초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속도를 단순히 적분하게 되면 위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으로 둘러싼 요 넓이가 만약에 5고 요 넓이가 2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얘는 2초부터 5초까지 5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5초부터 7초까지는 방향을 바꿔서 2만큼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2부터 7까지 V값을 적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5에서 2를 뺀 3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치 변화량이 나왔던 거죠. 왜? 처음부터 얘가 2초부터 7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은 실제로 플러스 3이었던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건 실제로 움직인 거리니까 결국 여기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5 더하기 2 해서 7인 거잖아요. 돌아갔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두 개를 더해서 7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속력이었죠. 속도에 절대값을 붙인 값. 다시 말해서 절대값이 붙이게 되면은 밑에 마이너스 값이 위로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는 그냥 단순히 대칭이 된 거니까 넓이는 달라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는 속력의 값을 주어진 시간만큼으로 적분했던 것이죠. 그쵸? 단순히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니까? 위치 변화량이 나오니까요. 속력값을 적분해서 넓이의 합으로 우리가 속력을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했던 것이죠. 자,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2차원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수직선상의 얘기였다면 이제 좌표평면상의 2차원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곡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이 곡선의 진짜 길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 보는 거야. 자, 이 점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점이 이 곡선 위를 이렇게 움직였다고 봐요. 그러면 이 곡선의 길이는요, 점 P가 실제 움직인 거리와 같은 거야. 야, 개미가 여기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개미가 진짜 이 길을 따라서 움직인 거리가 실제 이 곡선의 길인 거죠. 그렇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요, 점 P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통해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것이 여기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점 P의 위치가 매개변수 t로 표현된 경우, t가 시각이거든요. 그 점의 그 위치가 시각으로 표현된 함수로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 P의 x, y 위치가 x의 위치와 y의 위치가 각각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실제 움직인 거리를 속력값을 적분해서 구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녀석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죠. 속도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각각의 x와 y 값을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속도가 됐었죠.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바로 이 성분의 크기로 구하는 것이죠. 그죠? 속도는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바로 x, y의 속력 값이 되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A에서 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다시 말해 A부터 B까지 실제 그 곡선의 길이,
이 곡선의 길이는 A부터 B까지 속력값을 적분해준 바로 이 값수를 계산함으로써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제시되어 있을 때 속력을 구한 다음에 속력값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적분하겠다는 거야. 괜찮죠? 위에 거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인 y는 fx의 길이에요. 아까 이것처럼 p의 위치가 이 x, y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제시되어 있지 않을 때의 얘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자, 전 p의 위치가 매개 변수 t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해결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거예요.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만들어주자는 거야. 얘는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준 거고 이거는 안 준 건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인데요.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x, y, xy 좌표 중에서 x 좌표를 t라고 놓는 거예요. t라고 놓는 이유는 뭐냐? x 방향으로의 속도를 1로 만들어준 것이죠. 정말 이건 소름 돋는 얘기, 예? 그렇잖아요. 이 점을 안 줬잖아요. 점을 우리가 만드는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x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1이 되게끔 매개 변수 t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초 때는 x의 위치가 3,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데 4초일 때는 x의 좌표가 4가 되게끔 그 점의 속도를 우리가 x축 방향 속도를 1, 2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y의 좌표는 뭐가 돼요? 함수식 자체가 y는 fx이기 때문에 y값은 ft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t를 대입해 준 값이죠. 그렇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x, y 그 외의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을 미분해 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고 이건 f't가 되죠. 자, 봐봐요. 이렇게 잡아줌으로 인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한 거죠. 자,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X의 그 매개 변수를 T로 잡아주면 만약에 A가 5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실제로 5초일 때 이 녀석의 위치가 5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A가 5였다면 실제 5초일 때 점 P의 X축 방향의 위치는 5가 되는 거니까 X는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이 곡선의 길이가 곧 A초부터 B초까지 이 점 P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속력은 뭐가 됩니까? 이거랑 똑같죠.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래서 x는 a에서 x는 b까지 y는 fx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 a초에서 b초까지 이 점 P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과 완벽하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답은 뭐가 됩니까? a초부터 b초까지 루트 속력값인데 속력이 이거였죠? 그래서 이거 값을 적분해 준 것이 되는데 이것은 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 변수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t 자리에 그대로 x를 집어넣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로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이 식의 값을 적분해 준 것이 바로 그 곡선의 길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예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유형 하나씩 볼게요. 자, 좌표 평면리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벡터의 성분 x, y가 자, 첫 번째 유형이죠. x하고 y의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시각에 대한 함수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0초부터 1초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속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 P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그대로 따서 점 P의 x, y가 이렇게 됐었고요. 그럼 속도는요.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죠.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속력은 이 녀석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안에 거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루트 이거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속력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0초부터 1초까지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주어진 속력값을 적분해 주면 되는데 0초부터 1초까지 주어진 함수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니까 0초부터 1초까지는 이 값 자체가 양의 값이죠. 그러면 0부터 1 구간 내에서는 이 그래프 자체가 양의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뻗고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있겠죠. 이 구간 내에서 이 함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0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주면 되니까 정적분의 기본 정리 사용하시면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개념만, 기본 공식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실제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0부터 6에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x가 0부터 6까지. 자, 이 문제랑 다르게 지금 매개변수 t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x하고 y의 위치, 위치, x, y 위치 값이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점 p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는데 x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1이 되게끔 x에다가 t, 예, 이렇게 우리가 점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 x가 t가 되면 y 값은 여기에 t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개변수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미분하면 되죠. 자, 이 녀석 미분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성함수의 미분법 사용해 주셔야 돼요.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 주셔야죠. 그럼 이제 2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속력은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입니다. 자, 이 약분됐기 때문에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루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절대값 t제곱 플러스 1인데 이 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속력이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따라서 0부터 6까지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0초부터 6초까지의 이 값을, 이 속력 값을 적분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네, 따라서 이거를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뿅!